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의 모습이죠.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의 깊은 사랑이 전해지기에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출산 후 분비되는 유즙이 아니라 몸의 이상, 호르몬의 이상으로 유즙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난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생긴 대로 건강톡톡에서는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난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난임, 이런 것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사실 유즙이 분비돼서 평소에 고민을 하는 이런 여성들이 많죠. 사실 유즙이라는 것은 아기를 출산 후 3일이 지나면 유즙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즙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으로 이제 되는 것인데 평소에는 나오면 안 되죠. 그런 여성들이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임 그러면 여러 가지의 경우 검사상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유즙 분비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한 난임이 있습니다. 예상외로 이게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인지 음식적인 문제인지 스트레스 문제인지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대개 출산 후 3일 만에 이제 돌게 되는 산모의 유즙이죠.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유즙 분비가 난임까지 유발한다. 이것은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을 치료해줘야 난임이 해결되니까요. 그러면 쉬운 얘기는 아닌데, 사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 또 이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을 치료해줬더니 난임이 해결돼서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즙 분비 호르몬이라는 것은 프롤락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성 분비되며 황체 자극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황체에 작용하고 항체 호르몬 분비를 유지하며 완성된 유선에 작용하고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유즙 분비 호르몬의 작용이죠. 출산에 의한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면 최유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고 유즙 분비가 시작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난임의 한방 치료, 이렇게 유즙 분비 호르몬의 이상으로 난임이 왔을 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 물론 여러 가지 한약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임신이 아니어도 인체가 허약해지면 유즙이 조금씩 분비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몸 안에 어떤 숙질이 있다, 깊은 병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숙질이라는 것은 깊은 병이에요. 알 수가 없는 깊은 병이에요. 그렇게 되면 호르몬 분비에 혼란이 와가지고 유즙이 조금씩 분비되는 것입니다. 또 생리시에 유방이 심하게 아프면
유주분비 호르몬의 조화가 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런 이유로 난임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의학적인 치료로 난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숙질이라고 했어요. 숙질. 숙질이라는 것은 깊은 병입니다. 피치 못하게 유산을 시켰어요. 그런데 유산을 시킨 후에 어혈을 제거하고 자궁이 얇아진 자궁이 다시 도톰해지고 일회의 쾌에 대해서 원상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깊은 질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유주분비 호르몬의 조화가 깨져버려서 유즙이 나오지 말아야 될 때인데 유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제음단이라는 것을 쓰는데 이 제음단이라는 약이 한약인 환으로 되어 있는데 묘합니다. 이 제음단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체질에 맞게 가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태, 맥이라든지 주변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아서 그거에 맞게 조절을 해서 환을 만들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떠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 이 숙질이 없어지면서 유주분비의 호르몬의 원상 회복이 되고 조화가 깨졌던 것이 원상 회복이 되면서 몸이 좋아져서 바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주분비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난임의 한방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유주분비 호르몬의 이상이 있나를 확인하고 만약 그런 현상이 있다면 반드시 이거로서 치료해줘야 난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유주분비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 이상으로 임신이 안 되다가 한방 치료 후 임신이 성공한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결혼이 늦은 여성인데요. 임신이 급해서 아무리 시도를 해도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유주분비 호르몬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여성은 40세였는데요. 생리 때 유방이 유난히 아픈 게 특징이었고 생리통도 아주 심하다고 했습니다. 손발이 유난히 냉해서 백자부기환을 우선 투여하였고 유주분비 호르몬의 조화를 깨주기 위해서 가미제음단이라는 것을 투여했는데 얼마 뒤에 임신에 성공하였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온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늦은 나이에 출산이라서 걱정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분의 체질도 궁금합니다. 네. 체질은 얼굴은 하얗 보였는데 복진을 하다 보니까 속살은 검은 편에 속했습니다. 여성의 피부가 흰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여성이 검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이 부족하고 음혈이 부족해서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 때 아마도 유방이 통증이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유주품부의 호르몬의 부조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여성이 손발이 냉하면 큰 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다는 것은 배와 자궁이 냉하고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냉하면 자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리통도 심할 뿐만 아니라 유주분비 호르몬도 이상이 올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임신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암탉이 알을 품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부화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임신 관계에서는 손발이 냉한 것이 큰 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약을 투여한 결과는 어땠나요? 손발이 냉한 것을 백자부기환이라는 약을 써서 따뜻하게 해서 자궁이 활성화되니 유주분비 호르몬도 순환이 잘 되어 도움이 됐을 것이며 감히 제음단을 투여하니 음혈을 돋궈주어서 유주분비 호르몬이 조화를 이루어 임신에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어르신들 말씀 중에 농사 중에는 자식 농사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자식 농사를 잘하기 위한 조언,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사람 사는 것이 자식 낳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자식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식 농사를 하려면 논농사, 밭농사와 마찬가지로 씨앗이 좋고 밭과 논이 풍성해야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건강하고 여성도 건강해야 좋은 아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신 전에 여성도 건강하게 만들고 남성도 건강하게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한의학적으로 한 뒤에 아기를 갖는 것이 가장 좋은 아기를 갖기에 좋은 조건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여성이나 남성의 문제가 있으면 그 흠을 보완해주고 자궁이나 남성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약은 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달이 아기를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퇴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질에 따라서 그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퇴비를 주어서 잘 기르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난임의 원인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잘 체크하고 흠을 보완해준다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요. 근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눈이 뜨거워요.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눈이 뜨거운 맥락망염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락망염. 쉬운 병명이 아니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눈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맥락망염이라는 것은 포도막의 홍채, 모양채, 맥락막으로 이 포도막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막에는 이상하게 염증이 잘 생깁니다.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전부 포도막염은 홍채와 모양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홍채와 모양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전부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두 포도막염은 맥락막염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맥락막염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맥락막염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후두 포도막염이에요. 후두 포도막염. 예. 이렇다는 건 뭐 그냥 자, 맥락막에는 혈관이 많아서 다른 것에 비해서 염증이 잘 생깁니다. 조그만 충격, 조금 신경 쓴다든지, 한의학에서는 풍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희한하게 그 염증이 이 맥락막에 잘 생깁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 한의학적인 원리, 뚜렷한 어떤 원인,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한 원인을 제대로 찾으면 치료가 가능한 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뜨거운 맥락막염은 사실은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원리로 치료합니다만 그 치료법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또 여기에는 한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팔다리에 침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게 하는데요. 팔다리에 침을 놔서 눈의 맥락막염을 치료한다. 이것은 뭐냐? 경락이 눈으로 가는 경락에 해당되는 그러한 침자리에 침을 놓는 거예요. 또 맥락막염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한약을 쓰는 거예요. 이 한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약하고 약자가 같으니까 화학약품으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약이라는 것은 인체에 흠을 보완해준 퇴비예요. 어떠한 흠에 의해서 맥락막염이 왔는가를 찾아서 그 흠을 보완해주는 한약을 투여하면 맥락막염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뜨거운 맥락막염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맥락막염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기억나는 치료 사례가 있으신지요? 네, 아기를 셋을 둔 4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눈이 불편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따끔거리고 시큰거리고 화끈거리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 맥락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테로이드 치료뿐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어느 분의 소개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던 것입니다. 네, 환자가 불편해했던 증상들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환자는 조금만 피로를 하면은 눈이 먼저 피곤을 많이 느끼고 눈이 뜨거워지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보이는 게 흐릿해서 너무나 불편하다고 했고 반점 같은 것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시력이 떨어지고 해서 약 먹고 주사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또 시력이 오른쪽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도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2주 전에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했다고 했는데 먼 것이 오목렌즈로 보듯 사물이 조그맣게 보이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환경이 아기가 셋이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몸을 추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코가 뒤로 넘어가고 특히 오후가 되면 피로를 많이 느끼면서 빈혈 현상도 있고 탈모도 심각하게 있었으며 목 뒤로 좁쌀처럼 올라오고 피부도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치아 잇몸이 안 좋고 시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듯 잦은 감기 증상도 있다고 했고 발바닥이 붓고 가려우면서 기운이 딸리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어떤 체질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체질입니다. 키가 153에 54kg 정도 나가는 그러한 체질이고 얼굴은 각이진 기과형이며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출산을 3명 하면서 몸이 많이 수척해졌고 체력이 떨어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망가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기과형 체질의 환자분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 주셨습니까? 맥락막염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지만 셋을 출산한 후에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나타난 그런 원인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할 때는 출산 셋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 후에 몸조리도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고요. 눈이 침침하고 벼랑간 잘 안 보이지만 탈모가 나타난 거나 오후에 피곤한 거나 발바닥이 붓고 가렵고 치아 잇몸이 안 좋고 시리다는 증상들은 출산 후에 자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혈을 받아야 볼 수가 있는데 출산 후에 혈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선 퇴운환이라는 한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우선 피부 가려움이 덜해서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탈모로 고민했는데 탈모 현상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으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눈이 좋아져서 세상이 밝게 보이니까 살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은 한약을 더 복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피부 목 뒤에 좁쌀처럼 올라오던 게 사라졌고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이 약을 복용 후 지금은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한 달분을 한약을 투여하면서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눈이 회복되어서 치료를 종료하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병 때문에 내원했는데 그때까지도 눈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치료뿐이 없다고 했는데 한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눈이 편안해지니 정말 살 것 같다고 했고 기력도 났고 치아가 시리고 많이 불편했는데 이것도 좋아졌으며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이 눈병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눈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전체적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성이 맥락막염이라는 아주 깜짝 놀랄 그런 병명을 얻었지만 이 여성이 출산을 세명한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서 한방적인 치료를 받은 것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혀를 보강해서 또 어혈을 제거해서 자궁을 든든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명의 근본인 자궁이 좋아지니까 혈이 영화를 누려서 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또 전신의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눈병을 치료할 때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와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을 따른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맥락막염. 아마도 저처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병의 이름보다는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한다는 것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종로에서 구영선 님이 건강 고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여성입니다. 저 정말 많이 힘든데 박사님께서 해결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편두통이 심해서요. 모자를 벗지 못합니다. 어쩌다 모자를 벗고 있다가 찬바람에 쐬면 편두통이 시작되어서 한여름에도 벗지를 못해요. 에어컨 바람도 못 쐰니다. 각종 검사를 해도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는데 찬바람에 쐬면 머리가 아픈 건 왜 그런 걸까요?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박사님 꼭 고쳐주세요. 라는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왜 이런 증상이 있는 건지 또 한방 치료가 가능할지 박사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부분적인 부분도 보지만 통체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방적인 치료입니다. 통체적으로 볼 때 머리의 질환은 풍열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가슴의 질환은 담열, 담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허리 이하는 한습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머리에서는 풍열에 의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자를 벗으면 찬바람이 들어오면 편두통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풍에 의한 편두통입니다. 말하자면 바람에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한의학적으로 편두통 그러면 바람을 싫어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를 먹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초가 들은 음식이나 시큼한 것은 가능하면 들지 말아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상풍을 없애기 위해서 삼소음이나 구미강알탕 또는 이진탕 가감방을 투하하면 얼마든지
몸이 좋아져서 모자를 벗을 수도 있고 바람을 쐬도 편두통이 안 나타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방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구영선님, 오늘 상담으로 편두통 꼭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유즙분비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난임,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뜨거운 맥락막염,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